근데 얘는 반드시 재심은 나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하라는 게 단순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fx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4분의 파이에 어디서부터 어디죠? 2부터 x 플러스 2죠. 얘가 ft dt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도함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fx 플러스 2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는 y는 fx랑 그 다음 y는 x 플러스 2의 합성함수예요. 오케이? 합성함수. 조금 이 합성함수를 잘 써주려면 얘를 u라고 해볼까요? fu라고 두고 얘를 u는 x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얘를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것은 요 4분의 파이에 얘를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하는 건데 얘는 다 했으면은 4분의 파이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이게 지금 f 도트 u잖아? 그러니까 df dy du 얘를 u로 미분한 다음에 u를 x를 미분하고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제시문 나에 의하면. 이해했습니까? 그럼 dy du라는 건 뭐죠? 그냥 f 프라임 u죠. 맞습니까? 그럼 du dx는 얘를 x로 미분하면 그냥 1이잖아요.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파이에 u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게 무조건 가능하니까 이런 함수로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길 그냥 바랬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룰을 뭐라고 그러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써있는 룰. 체인 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체인 룰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체인 룰이 뭐냐면 이게 지워지는 것처럼 해서 사슬 모양처럼 지워진다.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부른 거야. 알겠죠? 이건 되게 쉬운 문제고요. 자, 135번을 맞춰야 돼요. 135번의 문제가 뭐냐면 135번의 문제가 뭐냐면 나 이거 틀린 것 같아. 답이 뭐지? 아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얘를 다시 써보면은 f 프라임 x 플러스 2가 얼마죠? 여기 x 대신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더 써주면 4분의 파이 제곱에 그냥 fx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주길 바랬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fx가 사인 4분의 파이 x라 하자.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로부터 이걸 유도되는 걸 어차피 찾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답이 이게 유일하지 않아. 얘를 하나만 들으라고 했잖아. 빨리 들어와. 들어와. 정찬이 결국 안 왔어? 모가지를 잘라버려야지 아주. 영상? 게임하고 있다고? 미쳤어. 모가지 잘라야 돼. 누가? 현빈이? 자, 얘를 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해. 얘를 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했을 때 요 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돼. 그럼 f2란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x잖아. 2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는 1인 거 만족하지? 얘가 1인 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는지 확인해봐. f 프라임 x는 4분의 파이의 코사인의 4분의 파이 x지. 그러면 얘가 4분의 파이에 얘를 fx라고 했으니까 사인의 4분의 파이 x 플러스 2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얘는 이제 계산해보면 사인 4분의 파이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요게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지금 4분의 파이의 fx 플러스 2를 만족함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얘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하시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135번 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오른쪽 거 한번 해볼래요? 이거부터 같이 해볼까? 얘가 일단 답이 A는 2B가 된다는 건 애진작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걔는 우리가 이제 증명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fx가 a, b 대칭이잖아. 그럼 얘를 gx라는 걸 이렇게 잡아볼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렇게 잡아볼 거야. 얘 뭐 한 거야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a, b라는 거를 원점으로 바꿔보면
얘가 기함수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얘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일단 g-x가 마이너스 gx를 만족합니다. 이해했죠? 얘가 기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g-x는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 빼기 b고요. 얘 넘기니까 gx죠. gx가 뭐였죠? f의 x 더하기 a 빼기 b죠. 요게 0인 게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기세요. 순서대로 좀 써볼까요? 얘가 지금 x 플러스 a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 요게 2b가 됐는데 x에다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x 플러스 a를 아니다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줄까요? 그럼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주면 여기 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a, b 대칭인 함수가 얘를 만족한다는 걸 이제는 절대로 몰라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내가 한 5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고2 때부터 5번쯤 얘기했으니까 요 식만 딱 보더라도 이게 a, b 대칭이다 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굳이 정리 다시 안 해도 되지. 쭉 네. 어? 평행이동에서 원점 대칭이라는 거를 이거요? 이거? 그렇죠. a, b 대칭을 1, 0으로 바꿔주면 기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37번은 문제가 뭐냐면 a, b 대칭인 fx들에 대해서 얘를 구하래요. 얘도 사실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림을 슬쩍 그려볼까요? a, b a, b 대칭이니까 얘를 지날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요런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라고 생각해 봐. 그럼 여기가 지금 a-h고 얘가 a 플러스 h라 생각해 볼게. 그럼 이거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은 느낌이 빡 오지 않나요? 딱 오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와요? 요만큼의 면적이랑 요만큼의 면적이 어떨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적분 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2h고 위에가 높이가 b니까 요 넓이가 2bh가 된다는 게 느낌이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느낌이 안 와요?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고 그럼 이걸 이제 대수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자, 대수적으로 증명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얘를 배웠으니까 얘들아 상상해봐. 이거를 적분하래.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처음에 준 이유가 있겠지. x에다 뭐 대입해 보라는 얘기까 2a-x를 집어넣어 보라고. 알겠어?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x 대신 뭐 2a-y 이렇게 써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치환해 주는 게 좋지? y는 x 대신에 2a 빼기 y. 이거 치환적분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x가 a-h일 때 y는 뭐가 돼? a 플러스 h지. 이해하냐? 자, x가 a 플러스 h면 y는 뭐가 돼? a-h고 x 대신에 2a-y 넣어주고 dx 대신에 마이너스 dy가 돼요. 요 주어진 식이.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는 또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가 요 적분 구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얘가 이렇게 되며 얘가 dy인데 사실 요 y 대신에 x로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다음 요 둘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요 둘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요 둘을 더해봐요. 그럼 a-h부터 a 플러스 h까지 f의 x 더하기 f의 2a 빼기 x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y 대신에 x를 써도 위에 dx죠. 요 두 개 더한 식은 맞아? 그러니까 얘랑 지금 같은 식이잖아. 같았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되냐면 요게 지금 2b라 그랬으니까 a-h부터 a 플러스 h까지 이 b를 그냥 x에 대해 적분하는 거랑 같고 얘는 구간의 길이가 2h니까 얘는 4bh가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데 같은 걸 두 개 더해서 4bh가 됐으니까 요 각각은 둘 다 2bh가 돼야 된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138번은 이러고 나서 보니까 좀 한 거 같지 않아요? 이거 많이 어? 답이 4BH예요. 2BH라고. 두 개. 어. 아니 내가 설명할 때 못 듣고 딴 소리야. 어? 각 두 개 더 해서 4BH가 되는데 각각은 2BH라고. (138번) 0부터 2파이까지. 자, 얘를 이제 정적분하라는 게 문제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 지수에 sin x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도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문제잖아. 그럼 답이 느낌이 와야 돼. 답이 느낌이 뭘 것 같아? 왠지 파일 것 같아? 맞아? 그럼 얘는 왜일까? 얘는 왜일까? 어떻게 하라는 문제일까? 저 안에 있는 함수 있잖아. 1 플러스 2의 sin x 분의 1. 요것도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조만간 참조수에서 또 배울 거야. 아마 요번 주말에 배울 것 같은데 숙제 하다 보면 나왔을걸? 나오지 않았어? 그치.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나 봐요. 숙제 하다 보면 나왔어. 대칭 함수의 정적분. 나왔지? 대칭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문제 있잖아. 139번들? 그게 이제 거기 참수수에 똑같이 있죠? 똑같은 문제인데요. 못 풀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봐봐. 얘를 우리가 fx라고 할 거야. 야, 이게 어려우면 어떡해. 우리가 지금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얘를 1번이 또 어려워요. 미치겠다, 진짜. 1번은 불과 며칠 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자, f의 x 더하기 f의 2파이-x 얘를 계산해 보라고. 알겠어? 이거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라고. 그럼 fx가 지금 1 플러스 2의 sin x 분의 1이고 얘는 2파이-x 집어넣으니까 sin의 2파이-x는 뭐야?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그럼 마이너스 sin x 아니야? 이렇게 되지. 이 두 개를 더해봐. 얘는 지금 부모 문제에다 뭐 곱하고 싶어? 2의 sin x승 곱하고 싶지 않아? 그럼 2의 sin x승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분모가 똑같잖아. 그럼 이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 보면 뭘 떠올라야 한다고? 아, 얘는 파이 콤마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럼 여기가 지금 파이고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지금 파이 콤마 2분의 1이거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요 길이가 지금 2파이잖아.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파이가 돼야 한다고. 이해했어?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 요 fx를 정적분한 거나 f의 2파이-x를 정적분한 건 서로 같아. 이 두 개는. 이해? 왜냐면 얘를 역시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얘가 x가 0일 때 t는 2파이고 윗끝은 0이고 마이너스 dt가 되니까 이게 서로 같다는 걸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적분해 보면 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 보면 요 우변의 식이 2파이인데 얘네들이 각각 정적분 값이 같다고. 따라서 요 식이 뭐가 돼야 한다? 파이가 돼야 한다는 거를 앞선 문제처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해하나요? 자, 그럼 너희가 밑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는 이걸 들었으니까 밑에 4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내보세요. 다. 한비야, 이거 답이 뭘까요? 한비 복습 철저히 하니까 알 거 아니야. 4분의 파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 맞았어. 저 어떻게 하지?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자,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하자고? fx라고 치환하자고. 됐어? 그럼 여기가 구간의 길이가 2분의 파이니까 내가 x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요 식은 이렇게 써도 되니? sin x 더하기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고 여기 식 어떻게 변하지? 코사인 x 더하기 sin x분의 sin x로 변하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항상 더하면 1이야. 알겠어? 항상 더하면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정적분한 게 서로 같다고. 알겠어? 이것도 치환적분하면 제가 같잖아. 알겠어? 이거 많이 했잖아. 지금 3번째 하고 있잖아. 이 문제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양쪽에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봐. 요거를. 그럼 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fx에 f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요걸 정적분한 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맞아? 요건 항상 1이니까 같은 값을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됐어. 그럼 얘가 얘 2분의 파이인 거 맞지? 근데 요게 그럼 각각 뭐가 돼야 하는 거냐면 4분의 파이가 돼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x승 더하기 1분의 3x제곱. 자, 얘는 어떻게 할까? 그럼 얘는 x 대신에 뭐 넣어주라는 얘기일까? 얘는 답이 뭘 것 같아? 1일 것 같아? 자, 봐봐.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있는 거를 fx라고 두자고. fx라고 놨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 그럼 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2의 x승 더하기 1분의 3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3x제곱 이렇게 나오지.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똑같이 3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우변에다가 2의 x승을 곱해봐. 그럼 1 플러스 2의 x승이거든? 그럼 분모가 통일이 됐어. 그럼 남은 게 뭐가 되냐면 이 두 개 더한 게 항상 3x제곱으로 일정하다고.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한비야? 내 말 이해했냐? 진짜로?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두 개를 더한 거. 요 두 개를 더한 식이 요게 3x제곱을 적분하는 거잖아. 이게 3x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x 세제곱이잖아? 그럼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지. 맞아? 얘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각각은 또 적분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의 적분값이 뭐가 된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3번도 마찬가지로 답이 뭐겠어? 3번도 답이 1이야. 똑같아. 알겠어? 4번은? 근데 4번은 범위가 좀 다르지. 마이너스 1부터 2지. 마이너스 1부터 2거든? 그럼 얘가 9의 x승 더하기 3분의 9의 x승이거든? 그럼 얘는 x에다 뭘 집어넣어 봐야 될까?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느낌에? 2분의 3? 아니지. 얘가 지금 x는 어디야? 이 구간의 차가 3인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3만큼 더해야 되니까 2분의 1인가? 맞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x 대신에 1-x를 집어넣는 거라고. 요거 두 개 더한 거 1-x. 오케이? 자, 봐봐. 얘가 지금 이거의 절반이라고 해줄까?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절반?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두 개 더한 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두 개 더한 거의 절반 4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얘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게 0이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준 거야. 두 개 더한 게 1이잖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1 빼기 x를 넣어주는 거라고. 요 식을 내가 fx라고 했을 때 요 x 대신에 1 빼기 x를 집어넣어봐. 여기다 쓸게요. 요 x 대신에 1 빼기 x 집어넣어보면 요 식을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9의 x승 더하기 3분의 9의 x승이고요. 얘는 9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9의 1 빼기 x죠. 그럼 부모 분자에다가 9의 x승을 곱할 거예요. 9의 x승을 곱해보면 3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모가 요거로 통일이 되죠. 9의 x승을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분모가 통일이 되죠. 9의 x승을 곱하면 9인데 3으로 나눠주니까 3이죠. 요 식이 역시 요 분자도 이렇게 되니까 요거 역시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1에 대해서 대칭은 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네들을 각각 적분한 것은 서로 같아야 한다고. 그럼 얘는 다 있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계산할 건데 요게 어차피 1이잖아요 지금. 그럼 요 적분하면 3이죠. 맞아요? 요거 적분하면 3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값은 뭐가 돼야 한다? 2분의 3이 돼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칭 함수의 정적분이에요. 얘가 대칭 함수의 정적분이에요. 왜? 김가영 일어나! 문제 풀니까 왜 졸고 있어? 아니 풀어봐야 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준범이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해줘. 안 그래?
풀어봐야 늘지. 엑사이즈판 보면 이 주위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는 점점 온도가 낮아져 결국에는 주위 온도와 같게 된대. 이때 물체가 냉각되는 비율은 물체의 온도와 주위 온도와의 차이에 비례한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시각 t일 때 시각 t에서의 어떤 온도를 말할 거냐면 물체 온도를 ft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주위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잖아. 얘는 점점 냉각된다 그랬고 주위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니까 얘를 뭐 알파라고 써볼까? 알파라고 써볼게. 그럼 이게 이제 냉각 법칙이거든. 냉각 법칙. 이 냉각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냉각되는 비율이 물체의 온도와 주위 온도와의 차이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냉각 법칙에 의해서 이 온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dft, dt 요 변화율은 요 두 개의 차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비례하니까 비례상수를 k라고 놓고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요 지금 왜 마이너스를 붙인 거냐면 감소하니까 쓴 거야. 그냥 k라고 놔도 상관없어. 알겠어? 비례상수 k를 곱한 건데 감소하니까 내가 마이너스라고 쓴 것 뿐이야. 이해했죠?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라서 이 방정식의 이름을 사실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요.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서 듣게 될 내용이에요. 변수 분리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뭐 용어들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뭘 알면 되냐면 이게 그냥 f't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한 게 요거죠. 이거 우리 지난 일요일날 많이 했죠. 얘를 미분한 게 이거니까 어떻게 해요? 얘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f't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k인 거예요. 그럼 양변에 뭐 하죠? 적분하죠. 적분. 맞습니까? 양변에 적분해 보면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그럼 ln의 ft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내가 ft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식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플러스 2의 시승인데 곱하기 2의 시승인데 그냥 개인은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예, 익스포넨셜 요거잖아요 지수에. 근데 어차피 2의 시승은 곱하기로 쓸 수 있는데 걔를 그냥 a로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찾아냈냐면 ft라는 식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 승 플러스 알파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럼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집어넣어 볼 건데 현재 온도는 21도래요. 현재 온도가 21도라는 건 무슨 말이죠? t가 0일 때 f0이 2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0은 여기다 t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니까 얘가 2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5분 후에는 15도래요.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a의 2의 마이너스 5k 플러스 알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1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 후에는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되죠?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5k 플러스 알파. 여기 지금 뭐가 된다 그랬냐면 10.5도래요. 이 경우에 주위의 온도라고 하는 거는 알파를 구하라는 게 문제죠. 그럼 이제 얘를 연립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연립해서 계산해 보면 알파가 9가 나올 겁니다. a랑 k랑 알파가 있으니까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변수 분리형이 들어가 있는 변수 분리형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 이런 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졸려요 한비? 미운 애들 어렸을 때 떡이라도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자, 이걸 먹고 싶으면 이걸 먹고 싶어요? 자, 가영아 준범이 하나 줘 초콜릿. 사서 주란 얘기였어. 어? 누가 나 불렀어? 이거요? 시각 물체의 온도는 물체의 온도의 변화 비율은 물체의 온도와 주위 온도의 차에 비례한데 문제에서 둘의 차에 비례하니까 K를 곱한 거라고. F 프라임 T? 그렇지. F 프라임 T지. 물체 온도의 변화율.
응. 변화율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요? 아니 그런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연속이니까 그런 거 꼼꼼히 따지는 사람들 따질 거 같은데. 근데 이때는 사실은 좀 옛날 문제라서 한인대 예과가 옛날 문제라서 그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요즘은 좀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요게 프리가 궁금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연속이를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 여기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물체 온도가 불연속이진 않을 거 아니야 변화하는데 온도가 갑자기 100도에서 10도로 떨어지진 않지 않니? 그러니까 자연 현상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지운다? 지원이 지워도 돼? 냉각되는 비율은 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그 물체의 온도가 냉각되는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이 냉각되는 비율이랑 같다고 보는 거지. 141번은 한비야 그 정의가 뭔지 얘기해줘. 뭐라고 써야 돼 141번? x는 A, 문제 지금 처음 본 거 아니지? x가 a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것의 정의. 그럼 뭐라고 써야 되더라? 답을 쓸 때 늘이 뭐라고 써야 돼?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의 정의. 극대가 가지면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렇지. x는 a를 포함하는 그렇지. 열린 구간에서 어떻게 되면 돼? 모든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요게 정의예요. 정의 쓸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142번은 이 극대가 되는 경우에 그래프를 미분 가능일 때, 연속일 때, 연속이 아닐 때 모두 구하래요. 자, 극대값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불연속일 때. 이거 세 개 그리라고 한 거예요. 자작 문제입니다. 자작 문제. 143번은 답을 내야죠. 이거 지울 거예요. 열린 구간에서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라고요? 야 정의를 왜 네 멋대로 써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죠. 정의는 이렇게 제대로 외워야지 네 멋대로 바꿔서 써요. 같은 의미를 갖더라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정의는. 뭐가 맞아요? 맞다고? 마상이래. A를 포함하는 작은 열린 구간이요. 아주 작은 열린 구간. 지워도 되죠? 두 개 다? 자작 문제입니다. 자작 문제. 141번은 이화여대 나왔던 거를 여기다 옮겨 써놨어요. 지워도 되죠? 슝. 자, 143번은 0부터 파이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 빼기 sin 2x로 정의했거든요. 요게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건 쉽죠. 미분하시면 되죠. 1 빼기 2배 코사인 2x. 얘가 0이 되는 값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코사인 2x가 뭐가 돼야 하는 거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2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x는 2x 먼저 찾아볼까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고 따라서 x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돼요. 자, 근데 코사인은 요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작은 값일 때 얘가 더 크죠. 맞아요?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극소가 되는 거죠. 극소이자 최소이다. 이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하죠? 왜냐면 극소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죠? 네.
뭘 얘기하려다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아, 양끝점에서도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G0 아직 안 끝났어. G0은 0이고요. G파이는 파이잖아요. 자, G에 6분의 파이 집어넣으세요. 되게 당황했어. 나 지금 뭔가 되게 심오한 게 있나 싶어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요거는 1보다 작은 값이죠. 얘는 둘 다 0보다 큰데. 따라서 최소값이다. 이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아, 여기서요. 극소이자 최소이다. 극소이고. 근데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극소이자 최소인 거 맞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증간표를 안 그려서 그렇지. 증간표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요 x가 변화할 때 요 도함수가 이렇게 되잖아.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잖아. 그 여기서 극소이자 최소 맞는 건데. 알았어 하발. 자, 그 다음 거 해봐. 144번. 자, 이건 이제 물리랑 짬뽕리 있는 거죠. 무슨 법칙이죠? 박준범? 이거 나 갈궜으니까. 젠장. 맞아요. 그림같이 평면이 x축을 경계로 매질 A와. 매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난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드는데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에 파리가 있는 거예요. 파리는 분명히 버스랑 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왜 앞에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버스 안 해요? 버스 안에 버스 이렇게 가고 있어. 파리 여기 있어. 나는 여기 땅에 이게 닿아 있으니까 이 버스랑 같이 움직이잖아. 뒤에 있는 벽이랑 왜 부딪히는 아니, 버스 이렇게 가고 있다고. 뒤에 있는 벽? 그래, 뒤에 있는 벽. 버스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닿아 있으니까 내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얘는 분명히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게 가서 부딪혀야 되잖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니? 해본 적 있지. 날아서 엄청 빨리 날린다고? 그럼 이 파리가 버스의 속력과 같이 달리는 거야? 그럼 이게 얘가 얘가 느리게 가면 얘가 속도 조절을 그걸 맞춰서 한다고? 그게 아니라 요 매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근데 나중에 가서 알게 됐는데 잘 이해가 안 갔었던 것 같아 처음에. 공기가 같이 움직이니까. 공기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하와이 가가지고 커다란 풍선에다가 공기를 가득 담아오면 하와이 공기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원리인지 아무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공기 보존의 법칙인가요? 자, 문제가 뭐냐면 뭐가 최악이라는 거야. 이게 x축이고, 잠깐만. 전화 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전화를 안 줘.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니, 전화 안 받아. 걔가 전화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전화 안 온다고 그래? 지금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어제부터. 뭐라고? 맞아. 벤치 새끼들 완전 양아치 새끼들이니까. 또 다시 전화 안 와. 나 매일 욕하고 있어. 지금 메일에도 욕 썼어 드디어. 응? 근데 이 돈은 냈어. 돈은 내서 끝났는데 상환 내역서를 보내줘야 다른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걸로 하려고 한 거거든. 요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건 얘네들이 빨리 전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웃긴 게 벤치에서 대출 승인을 해줄 때는 겁나 빠르고 상환을 하는 건 되게 딜레이 한대. 그래서 인터넷에도 되게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그 얘기가. 수입차들이 그래. 쓰레기지. 대출 받으면 안 돼. 자, 그림과 같이 평면이 x축을 경계로 매질 A와 매질 B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M이라는 좌표가 있잖아요. x, 0.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굴절돼서 이렇게 돼 있어. 임계각 이런 거 알지? 임계각. 이렇게 돼 있거든. 뭐 중요하지 않아. 자, 근데 여기 0,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속력을 VA라고 했는데 얘는 1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의 속력은 VB라고 했죠. 얘는 지금 2분의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뭘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였냐면
빛이 점 P에서 X축인 점 M을 지나 Q까지 가는데 Q는 여기 정해져 있는데 6,-2예요.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이 T를 H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래요. T를 H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라.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지금 1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리만 찾으면 되죠? 그럼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에 x-1의 x제곱인가요? 네, 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여기 속력이 2분의 1이니까 루트에 6-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쁘게 정리해보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루트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죠? 여기 1번 답입니다. 2번에서 뭐 찾으래요? 2번에서 뭐 찾으라 그랬냐면 제시문 나에서 언급된 제시문이 없네요. 최단 시간의 원리, 이 페르마 원리를 만족하는 경로를 찾고자 하는데 빛이 점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가 최소가 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이게 꼭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래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HX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일단 미분할 거예요. 얘를 미분해 보면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니까 그냥 x만 남겠죠. 자, 얘를 또 미분해 보면 2 루트인데 루트 없애버리면 2를 없애버리면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40분의 여기 뭐가 되는 거죠? 2x 빼기 10 이렇게 되나요? 요게 0이 되는 값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죠? 요게 0이 되는 값을 못 찾고 대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뭔가 내가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거 없어요? 맞아요? 부호가 좀 부호 맞나? 부호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얘랑 얘랑 같아지는 x가 얘를 넘겼을 때 같아진 x가 존재하느냐. 근데 계산을 좀 하긴 좀 싫으니까 계산을 못 하겠어요. 계산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시문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은 이 페르마의 원리 때문에 최단 시간의 원리 때문에 요게 0이 되는 값은 존재해요. 거기까지 이해하나요?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하잖아. 그리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이거의 x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이해해? C에서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유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유일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라고 했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자, 분모 제곱했어요. 자,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쓰니까 이렇게 나오죠. 빼기 x 곱하기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예요. 이 약분하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통분해 보면 x제곱 플러스 1 빼기 x제곱이니까 분자 1이 남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뭐가 남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3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오른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오른쪽도 부모 제곱했어요.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40. 그 다음 분자 미분하면 2고요. 그 다음 분모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루트에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40이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하니까 2 루트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40분의 보이나요? 얘 미분하면 2x 빼기 10이죠. 그러니까 약분하면서 x 빼기 6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다시 통분한다고 생각해보면 얘도 결국 남는 식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40의 2분의 3승. 그다음 분자에 뭐가 남죠? 계산하시면 이거 8이 남거든요. 계산하시면.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x는 어차피 시간이니까 길이잖아요. 길이. 여기 좌표잖아요. x가 어차피 요 양의 방향에 있는 좌표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니까 도함수가 증가함수고 우리가 최단 시간의 원리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은 무조건 존재하며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보고 어떻게 돼? 변할 거 아니니 증가함수니까 h'x가 맞아? 그래서 x는 c에서 최소가 되고 그게 유일하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 설명 그 내용을 이해해봐. 그래? 받아들여 그냥. 아니 그건 받아들여야 돼.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 이게 수학과 과학의 차이가 뭔지 알아?
수학과 과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수학은 요 사실이 맞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 과학은 얘가 설명할 수 없어. 근데 그냥 그래. 그럼 맞는 거야. 이게 되게 난감한 거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게 만약 그렇게 나오면 그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를 받아들여서 그 이유를 찾는 게 과학이고, 수학은 식이 뿅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계산을 통해서 그런 식을 정리한 게 수학이지. 이 둘이 가장 큰 차이야. 수학과 과학이. 그 과학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난제들이 되게 많잖아. 양적 쪽 가면 많을걸? 딱 기억나는 건 없는데. 터널링 효과도 그 중에 하나 아니니? 증명이 된 거야? 아니잖아. 되게 작은 입자들은 요 물체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터널링 효과. 자, 어쨌든 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요 그림에서 최단 시간의 원리를 만족하는 m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 얘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얘는 사인 세타 a 먼저 써볼까요? 사인 세타 a가 얼마인가요? 얘분의 얘죠. 얘 길이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요거였나요? 요 길이 요거죠. 루트 x제곱. 요거죠. 루트 x 사인 세타 a가 분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사인 세타 a는 x가 c일 때니까 이렇게 씁시다. 루트 c제곱 플러스 1분의 c. 오케이? 사인 세타 b는 얘분의 얘잖아요. 그럼 얼마죠? 여기다 c 집어넣어 버리면 되나요? 맞죠? (2c-12)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맞죠? 그럼 요 c는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c잖아요. 어? 이거? 이거? 마이너스 11을 쓴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게 얘분의 얘인데, 자, 여기다 c를 집어넣어서 넘겼어. 걔로 나눈 거잖아. 내 말 이해하냐? 너 뭔가 틀린 거 같은데? 아, 요거? 요거? 어? 오케이, 미안. 여기 6-c인가?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왜냐면 지금 여기가 세타 b니까 얘가 지금 c, 0인 거야. 그럼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찾아줘야 되니까 600c가 돼야 되지. 이해하냐? 그래서 여기는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거. h'c가 0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요 값은 얘분의 얘는 결국 뭐가 돼야 한다? 2가 돼야 한다는 거죠. 얘분의 얘는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2배로 묶었을 때 600이 x잖아요. 그럼 거기다 c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 넘긴 거를 요 2만 냅두고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2가 된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이 스넬의 법칙인 거죠. 이 스넬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질량중심 145번. CM으로 쓰지, CM. 센터 오브 매스. 거기 나와 있는 게 질량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 잘 나와 있어. 얘가 지금 x1이고 여기 m1이라는 무게가 있어. x2의 위치에 m2라는 무게가 있는데 요 질량들의 중심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래. m2 대 m1으로 내분하는 점.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쓴다고. 맞아? 얘를 이제 구해보라는 게 145번 문제잖아요. 그럼 내분점을 구하라고요. 내분점 어떻게 구해요? m1 플러스 m2분의 m2x2죠? m1x1이고 이게 답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145번의 답이죠. 이거 P라고 쓴 거죠, 거기서는. 146번은 그럼 얘를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하라는 게 문제인데 자, 여기에 그럼 질량중심에 무게가 얼만큼 있는 거냐면 m1 플러스 m2만큼의 무게가 있다고 보는 거죠. m1 플러스 m2의 무게에 해당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를 이제 3개짜리를 한번 해볼까요? 3개짜리 한번 해보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위치가 지금 P인데 요 P인데 여기에 M1 플러스 M2의 무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은 X3 위치에 M3라는 무게가 있는데 요거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그럼 이때의 질량 중심을 똑같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M3 대 M1 플러스 M2로 내분하는 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버리면 요 세 개 다 더하는 거죠. 결국은 요거 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뭔가 틀린데요? 아, 요거 곱하기 요거죠. M3의 X3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근데 요 위치가 이거였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잖아. 여기 분자에 있는 것만 남겠지. 그래서 M1 X1 M2 X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건 어쩌면 내분점보다 더 쉬운 거죠. M1 X1 M2 X2 M3 X3 이거 나중에 벡터에서 이거 이용해서 모든 거 푸는 게 있을 거예요. 벡터에서. 그래서 이게 146번에 이제 세 번째까지 한 거고, 이걸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쭉 하면 정리를 해줘야 되나? 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해 보면 K번째 질량 중심은 요거 MK 분의 M1 X1 쭉 해서 MK XK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위치가 위치가 이거지. 이게 위치인 거지 지금. 맞아? 그때 무게는 여기 이만큼 있는 거고. 맞아? 여기 이 무게에 해당하는 요 위치.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일 때를 보여줘야 되잖아. 요 K 플러스 1이 위치에 있는 MK 플러스 1. 요 두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요 두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요 질량 중심을 역시 이거라고 써버리면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MK 플러스 1인 거고, 요 길이가 얼마인 거냐면 요 무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내분점이니까 두 개 더하면 M1, M2 해가지고 MK 플러스 1분의 요 무게에 해당하는 요 질량 중심. 그러니까 분자에 뭐가 남아요? M1, X1 해가지고 여기 MK, XK까지 가는 거고, 요거에 대한 요 위치. 마지막에 MK 플러스 1, XK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K번째일 때 이렇게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니까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질량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벽돌이 있는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그냥 2라고 해볼까요? 벽돌 하나의 길이가 2라면 요 처음에 벽돌을 A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질량 중심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질량 중심이 요 끝에 있는 순간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 물체는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첫 번째 질량 중심은 어디 위치에 있겠어요? 이거 당연히 절반에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A1의 끝에서 얘를 밀었어. 그럼 L1을 먼저 구해보자고. L1이 1이라는 걸 알겠지?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L1이 되는 거죠. 요게 L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벽돌이 두 개 있어요. 벽돌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벽에서 떨어진 길이를 L2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게 질문이거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L2가 여기가 아니야? 그러네요. 좀 더 가야 되네요. 그림을 좀 더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렇죠. 여기가 A2고 얘가 A1이죠. 맞죠? 얘는 이제 하나씩 쌓아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A2의 질량 중심과 이 A1의 질량 중심을 구해서 얘네 두 개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구해서 거기까지는 밀어도 된다로 생각할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을 좀 해보면 요 길이를 모르니까 요 길이 X라고 잡아볼게. 그럼 이거와 이거의 질량 중심을 구해봐. 그러면 M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이해하냐? 다시 여기 위치를 X라고 놔봐. 그럼 얘가 지금 X고 얘가 0의 위치에 있었어 처음에. 그럼 이거와 이거의 질량 중심을 구할 건데
얘네들의 B가 M 대 M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 여기가 2M분의 M 곱하기 0. 아니지, 요 지금 질량이 뭔지 모르지? 질량이 2M분의 M 곱하기 0.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의 질량 중심은 여기 아직 밀기 전을 보는 거야. 밀기 전에는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고. 그럼 이거와 이거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라고. 그럼 얘가 M 더하기 M분의 M 곱하기 0 더하기 M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위치가 이 두 개의 질량 중심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1만큼을 밀어 넣으면 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L2는 처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이 돼야 돼.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얘를 바탕으로 똑같이 140 몇 번이야? 8번.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듯이 얘를 역시 계산해 줘야 되거든. 그럼 똑같이 해보면 그림이 쭉 쌓여 있어. 쌓여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거 얘가 지금 AK야. 그럼 얘의 지금 질량 중심은 요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단 말이지. 한 변의 길이를 2로 둔다면. 내 말 이해하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요 나머지 것들의 질량이 요거야. M인 질량이 K-1개 있으니까 얘가 지금 0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라고. 이 두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거와 이거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의 위치에 있는데 요거를 지금 그 각각의 질량만큼으로 내분비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M이고 맞나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나요? 얘 길이가 M이고 여기가 M의 K-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반대는 거예요? 얘가 M의 K-1로 여기 M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거의 질량 중심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두 개 더하니까 MK죠. 그 다음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럼 0이죠.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M이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K분의 1이에요. 그럼 이 K번째 이 지금 벽돌을 K분의 1만큼 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LK라고 하는 값은 그럼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해가지고 K분의 1까지 합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L2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더한 거고 L3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LK는 K분의 1. 요 마지막에 질량 중심이 K분의 1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죠?